새로 가야 돼. 아니, 어떻게 해야 돼? 과학까지 컨트롤을 들어보니까. 가죠. 오늘 통과 2. 통과 2 이제 첫 시간이에요. 첫 시간. 그쵸? 이 통과 2도 총 몇 단을 앞에 목차 좀 볼까요? 앞에? 기록 안 돼 있나? 앞에 보면 목차 나오겠죠? 컨텐츠 하면서 차례 나오네. 얘도 역시 세 단원으로 구성이 됐어요. 변화와 다양성, 그리고 환경과 에너지. 마지막 이제 저기 있나? 없는데? 잘 있나? 하나 없네. 다음 페이지. 얘는 옆에 있는데. 과학과 미래 사이. 이거 없지? 하나가 날라갔네. 과학과 미래 사이 이렇게 3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일단 지금 방학 때니까 앞에서부터 이제 쭉 천천히 갈 거예요. 쭉 천천히 나올 거고, 오늘은 이제 앞쪽에 이제 내용을 좀 다뤄볼 건데, 이제 그거 나와. 그거 아마 중학교 때 배웠을 것 같은데,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공룡. 공룡이 어디에 출연했었죠? 공룡? 중학교 때 안 배웠어? 배웠을 텐데? 안 배웠어요? 공룡 우리 얼핏 들어봤잖아. 공룡. 옛날에 출연해갖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꼬가 다 죽었다, 멸종됐다 그랬죠. 한번 찍어보자. 우리 볼게. 우리 현진이부터. 답은요 고생대나 중생대나 신생대 셋 중에 하나거든요. 공룡 어디서 나왔어? 딩동댕. 우와 멋있네. 그래? 민우 혹시 그런 말 들어봤어? 삼역충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걔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중에서 어디 같아요? 고생대. 정답! 다음에 그러면 우리 주연이 매머드 얘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중에 어디 같아? 오 어떻게 다 하네? 잘하겠다. 처음에 이제 그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고생대, 이제 중생대. 우리 옛날에 사람이 그때는 사람이 없었겠죠. 생물주만 있었을 텐데 그때 이제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옛날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는 사람이 없었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그런 거 없었어. 없고 누구만 있었다? 이제 생물들만 좀 있었죠. 그러면 우리 통과원에서 좀 배웠지만 처음에 생물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하죠? 바다에서 조금 있었나? 육지에서부터 있었나? 어디? 바다에서부터 먼저 생물이 출현했어요. 바다에서. 그러면 그것도 배경지식 좀 알면 좋은데 왜 바다부터 이게 생명체가 출현했냐면 그때 저것 때문에 우리 지금도 문제가 되는데 예전에는 장난 아닌 자외선이 너무나 심했대. 자외선이 너무나 심해서 육지에 올라오는 것들은 육지에 뭐 있는 것들은 다 타 죽었대. 그러니까 다 피신해갖고 어디에만 살았어? 생물에만 살았대. 그런데 갑자기 그래도 꽤 괜찮은 존충이, 꽤 괜찮은 무슨 층이 하나 만들어지면서 자외선을 차단해 주는 효과를 극적으로 발휘해서 육상식물이 처음으로 이제 발생이 돼 있죠. 무슨 층? 오존층. 그래서 그 오존층이 아니었으면 영원히 우리 인간들도요 뭐 탄생이 됐을지 안 됐을지 아니면 우리 인간들도요 물속에서 열심히 헤엄치고 열심히 살았겠죠. 그래서 그 오존층이 조금 발생이 돼갖고 그 오존층이 자외선 차단효과가 워낙 탁월해서 자외선이 아주 미미한 자외선만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이제 육상에도 식물부터 동물이 아닌 식물부터 이제 조금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대요. 그래서 처음 생물은 어디부터? 바다부터 시작이 되는 게 될 거고요. 그때는 이제 뭘로 나눌 거냐면 대표적으로 크게 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라고 얘기를 할 거고 그때는 이제 사람이 있었으면 기록을 남기고 아니면 뭐 일기장에 써놓고 뭘 해놨을 텐데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쵸? 그러면 그때는 근데 과학자들이 신기하게 뭔가를 가지고 고생대는 누가 살았을 거고 그 다음에 그때 기후 환경 어땠을 거고 막 여러 가지 것들을 했겠죠. 그걸 뭘 가지고 과학 탐험대 과학자들이 고고 유물 탐사하는 그 전문적인 과학자들이 뭘 보고 그걸 알죠? 화석을 보고 걔네들이 정의를 하고 화석을 보고 이제 알았다는 게 첫 시작이 될 것 같아요. 이 시작을 해보죠. 참 그거 왜 안 먹지? 에이 좀 전까지 됐는데?
조금만 이따 할게요. 그러면 첫 페이지 한번 보세요. 10쪽이 10쪽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막 있는데 한번 잘 보시고요. 거기 있는 거 통암기 들어가야 돼요. 다 외워야 돼요. 좀 압박 부담이 있어요. 내용은 막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이쪽은 암기량이 워낙 월등한 부분이라 근데 반대로 암기만 잘하시면 개꿀이에요. 이쪽 단어는. 그러니까 암기 여부가 이쪽에 이제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우리 고대 시대에서 여러 가지 화석들을 조금 볼 거고 그 고대 화석들을 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이제 산화환원 반응 이쪽인데 이상하네. 일단 그러면 이거 선생님 세팅하는 동안에 이것 좀 외워주세요. 이거 어떻게든지 외워야 되거든. 이거 좀 외워줘. 뭘 외우냐면 고사리의 환경. 얘는 따뜻하고 습한 육지. 그러니까 육지에 사는지 바다에 사는지를 먼저 외워야 되고 그러면 육지였으면 어떤 환경이고 바다였으면 어떻고 이걸 외워줘야 돼. 이 6개를 기본적으로 좀 외워줘야 돼. 그래서 고사리 따뜻하고 습한 육지. 사로 따뜻하고 얕은 바다. 조개, 얕은 바닷가 갯벌, 그 다음에 고생대에는 삼엽충, 갑주어, 완종류라는 이상한 애들이 있죠. 어쨌든 가장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거니까 외워주셔야 돼요. 선생님 다시 한번 세팅하는 동안에 요청 한번 꼭 외워주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지구과학 파트가 압도적이라 지하 쪽은 지구과학 쪽은 암기가 가장 조금 우세해요. 이해보다도. 고고학자들이 다 개발을 해놨고 정리를 해놨고 발견해놓은 걸 우리가 이제 그것들을 암기를 해가는 거죠. 특히 고사리가 그렇게 시험이 잘 나와요. 고사리가 따뜻하고 습한 육지. 고사리는 바다에는 없었고요. 육지에 있었고요. 고생들은 삼엽충, 갑주어, 완종류. 중생들은 드디어 공룡, 아모레이트. 그 다음에 신성대, 화폐석, 메머드. 된 것 같아요. 된 것 같아요. 한번 가보죠. 책 잠깐만 보지 말고요.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현주이부터 고생대 세 개의 화석이 어떻게 되죠? 지금 긴급히 한번 외워보세요. 상중이가 먼저 중생대의 조금 중생대를 대표하는 두 가지. 암모나이트랑 공룡. 우와, 우리 기현이가 볼게. 신생대를 대표하는 두 가지. 화석성 메모. 화폐석과 메머드. 그렇죠? 그 다음에 보면 우리 미루가 볼까? 고사리요. 고사리는 어떤 서식 환경이 나타내는 대표적인 화석이죠? 고사리. 따뜻하고 습한 육지. 와, 이걸 외우네. 이거 외워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출발할게요. 지금부터 이제 그러니까 옛날 예적에 사람이 없었을 때 그러니까 걔네가 어떤 일이 벌어졌고 아니면 어떤 애들이 살았는지를 우리는 뭘 가지고 다 판단하고 분석한다고요? 화석을 가지고 판단한다고요. 그럼 화살이 뭐냐면 그 예전에 과거에 있었던 생물의 뼈 아니면 피 같은 거 없어졌겠죠. 흔적들, 이 흔적들, 그러니까 흔적들에 이제 걔네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퇴적되는 뭐 이렇게 눌려갖고 여러 가지 화석들이 발견되지. 이걸 발견하면 정말 대박이죠. 그래서 흔적들이 다 이런 거에 들어가요. 뼈나 발자국 우리 그런 것도 가끔 발견된다고 했으니까 뭐 흔적, 기어다니는 흔적, 뚫은 구멍 그리고 뚫은 구멍에다가도 박스 좀 쳐주세요. 전에는 조금 나왔는데 요새는 줄어들긴 했는데 다음 중 화석이 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골라낼 때 애들이 제일 많이 틀린 게 요거를 제일 많이 틀려요. 생물이 뚫은 구멍 이것도 화석하고 연관돼서 화석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설마 구멍이 무슨 화석이야 그러는데 요거까지도 화석에 들어간다는 거. 이 완자는 이게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요새는 많이 조금 사라지는 층이고요. 주로 그다음에 이 화석이 이렇게 생긴 거죠. 화석이 이제 여기 땅에 있으면 얘가 언젠가는 이제 죽었겠죠. 생물이기 때문에 마감이 있기 때문에 죽어갖고 여기 이제 깨꼬다 이렇게 묻혔는데 이제 여러 가지 시간 오랜 시간이 쌓이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뭐 흙들이나 아니면 자갈들이나 이렇게 계속 쌓이다 보니까 얘가 높은 압력에 장시간 눌리다 보니까 이제 요 흔적이 남은 거죠. 그래갖고 이제 아파트 공사하거나 뭐 할 때 땅을 훅훅훅 파다 보니까 이상한 발자국, 대형 발자국, 공룡 발자국이 발생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화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어디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퇴적암에서만 이 화석이 많이 발견된다고. 퇴적암. 우리가 이쪽 암은 지층은요 세 가지가 있는데 뭐가 나오냐면 여기 보면 화성암이 나오고요. 변성암이 나오는데 이거는 전부 다 뭐랑 관련된 거냐면 마그마랑 관련된 거예요. 마그마 뭐야? 용암 말하잖아. 그치? 그러면 이 용암이 들어가면 얘네들이 화석애들이 뼈 죽을 물이 예전에 살았던 생물들이 얘네들은 마그마가 들어가서 걔가 변형이 되고 나온 게 뭐 화강암, 화성암, 변성암이거든. 그러면 이 마그마가 엄청 뜨거우니까 쇠도 녹인 애들이니까 걔네들이 깨꼬랑 죽었는데 마그마가 거기에 들어갔어. 그러면 거기에 유해나 흔적이나 화석이 남아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다 녹았겠죠. 그러니까 화성암이나 변성암에서는 화석이 거의 나오지 않고 어디서만 나온다? 단순하게 쌓일 때 이렇게 쌓이는 암석에서만 나와서 얘는 기본적으로 외우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 퇴적암에서 화석이 발견된다. 요거 객관식 보기로 잘 나오니까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꼬인 보기로 어떻게 나오냐면 저 화성암이나 변성암에서 발견이 된다. 이렇게 나와. 아니야. 화성암, 변성암은 그냥 절대 아니라고 보시는 게 더 맞는 표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화석의 생성 과정은요. 제일 첫 번째 땅 속에 묻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오랜 시간을 거쳐 퇴적물이 쌓여서 화석이 생성되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고 이제 윤기를 모르면 솟구쳐 올라오는 거. 솟구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예전에 뭐 바다에 살았던 조개들이 바다에 조금 살았을 것 같은데 이제 윤기가 뭐야? 기나긴 지각 변동을 통해 갖고 이렇게 가끔 솟구칠 때가 있어. 그래서 솟구쳐갖고 솟구친 상태. 난 바다 그런데 갑자기 뭐 여러 가지 마그마 자국이나 균열로 인해갖고 얘가 솟구쳐갖고 나중에 산이 됐어. 그러면 여기 근데 조개 화석이 발견됐대. 그러면 얘를 뭘로 보는 거야? 예전에 여기가 바다였는데 이게 땅이 솟구쳐갖고 그대로 그냥 화석으로 남아 있었구나. 그래서 여기는 지금은 산이지만 예전 바다자리다. 그런 것들을 이제 고고학자들이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설마 조개가 산에 살지는 않았겠죠.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윤기, 침식은 뭐야? 깎인 자극 해갖고 화석이 드러나는 건데 제일 화석은 이쪽이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화석의 생성 조건 별표 하나 치시고 요게 조금 중요해요. 화석이 되려면 아무거나 화석이 되는 게 아니고 얘는 먼저 생물의 개체수가 많아야 돼요. 이게 뭐 한두 마리, 두세 마리 가지고는 화석이 되는 확률이 없어. 수만 마리들이 이제 번성을 하고 걔네들이 집단 군락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갖고 개체수가 일단 많아야 돼. 그렇죠? 개체수가 적은 거로 화석이 될 가능성이 적겠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단단한 부분이 있어야 돼.
무조건 무른 부분이 있으면 안 되고 단단한 부분이 지층의 압력이나 그 부분을 통해 갖고 화성이 나온 거지 무른 부분이 안 돼. 이게 가장 중요 조건이 될 것 같아. 단단한 부분이 있어야 돼요. 단단한 부분이 있어야 되고 또 미안한 말이지만 빨리 메모리 돼야 돼. 빨리 썩기 전에 없어지기 전에 이거 상식적인 얘기지만 다 객관적으로 나와. 빨리 메모리 돼야 돼. 그렇게 불쌍하긴 하지만 갑자기 훅 잡아져서 나 깨끗하게 죽는다 그러고 빨리 자갈이나 모래가 흙이 빨리 이게 압축이 돼야 돼. 한 100년 후에 이게 덮어봐야 없어 다 썩어갖고 없어지니까 빨리 메모리돼야 된다. 저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 하나만 더 추가하죠. 그 다음에 요거 지각 변동은 없어야 돼요. 지각 변동은 여러 가지 부분을 포함하는 표현인데 지각 변동이 있으면 화석이 유실되거나 훼손될 확률이 높아서 가급적 지각 변동이 없고 단순하게 퇴적되고 쌓일 때가 화석이 생길 확률이나 발견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먼저 화석의 생성 조건을 꼭 알아야 돼. 다음 중 화석의 생성 조건이 아닌 것은 옳은 것은 틀린 것은 나와요. 개체수 알아야 되고요. 이건 좀 잘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잘 나오는 게 단단한 부분이 없을 때 나온다. 아니요. 단단한 부분이 있을 때 나온다. 그 다음에 이것도 제일 잘 나와요. 빨리 메모리 아니고 천천히 메모리 된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아니요. 빨리 메모리 돼야 되고 지각 변동이 없을 때 화석의 변형 조건, 생성 조건은 저게 가장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거예요. 화석은요. 여러 가지 이제 세분화돼서 얘기할 건데 지금 크게 나누면 시상 화석하고요. 표준 화석이 이 두 개가 압도되어 있고 이건 시험 1000%예요. 얘를 시험 무조건 1000%니까 얘를 그냥 점수를 주는 되니까 이거 틀고 오면 맨 앞쪽에 나와요. 맨 앞쪽에 나와서 이건 시험 100%예요. 그래서 얘는 조금 앞글자만 따죠. 요거 좀 외우자. 거기다가 요 위에다가 시. 오늘 부균들은 원래 진행하려고 했는데 부균들 편집이 덜 돼서 그냥 완전 그냥 진행할게요. 시, 길, 좁. 시, 길, 좁. 글자 딴 거거든요. 그 다음에 표 쪽은 스타가 같은 너무 좁네. 표, 짭, 너. 요 세 개 좀 외워주세요. 시상화성은 당연히 시를 딴 거고요. 저 길좁은요 당연히 앞글자를 딴 거야. 시험이 너무나 잘 나와서 그래. 일단 시, 길, 좁. 시, 길, 좁. 그 다음에 시, 길, 좁. 앞글자 딴 거야. 선생님이 좀 있어 얘기할 거야. 그 다음에 표, 짭. 짧다 할 때 짭. 그리고 넓다 할 때 너. 그러니까 저쪽 발음이 좀 구리죠. 표, 짭, 너. 저거 어떻게 발음해? 중 사람들은 못하겠다 저거. 표짠 너. 왜 괜찮은데? 현준이 표짠 너. 한번 읽어보지. 그렇지 되네. 어려운 게 아니었구나. 표짠 너. 어쨌든 이런 거 가지고 게임하고 그러잖아요. 가끔. 그렇죠? 갈게요. 얘는 시상화성인데 시상화성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거야. 그 화석의 그 지층의 그 상황의 환경을 알려주는 화성을 시상화성이라고 해. 이거 외워야 돼. 시상 화성은 걔의 환경을 알려주고 바다였는지 육지였는지 그러면 육지였으면 습한 지역이었는지 습하지 않은 지역이었는지 제일 대표적인 게 아까 고사리. 우리 고사리 담당이 누구냐면 우리 민우거든요. 고사리는 어떤 특징이 있었다고요? 어떤 환경이 있었다고 고사리가? 따뜻하고 그럼 고사리가 발견됐어. 그럼 옛날에 이 지역은 따뜻했구나. 그렇죠? 그리고 습했구나. 그걸 알려주는 게 그러면 이 고사리는 어디에 들어가요? 시상화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 그때가 따뜻했는지 추웠는지 바다였는지 육지였는지 그런 환경을 나타내는 걸 뭐라 그러겠다? 시상화성. 이거 무조건 시험 100%야. 무조건 외워야 돼. 됐죠? 그리고는 반대로 뭐냐면 표준화성이라는 게 있는데 표준화성을 고고학자들이 더 좋아해요. 표준화성 뭐냐면 시기를 알 수 있는 거. 시기. 얘가 고생된지 중생된지 그 다음에 신생된지 시기를 알려주는 화성을 뭐라 그런다? 표준화성이란다. 저희 대표적인 게 공룡이 되겠죠. 물론 육지라는 것도 알게 되지만 공룡이 딱 나왔어. 그럼 이거 옛날에 여기에 중생들 땅이었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개 구분이 엄청 중요해. 그럼 그 땅이 뭐냐면 이것 딴 거야. 시, 길, 쪽. 이게 진짜 안 어려지거든요. 시상화성은요.
시상화석이 되려면 조건이 뭐냐면 생존기간이 길어야 돼요. 생존기간이 길어야 돼요. 그리고 분포 면적이 좁아야 되거든요. 분포 면적이 좁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시상화성의 조건이 된대. 그러니까 그 환경을 알려면 생존기간이 너무 짧아버리면 깼구나. 조금만 살고 죽으면 환경을 모르고 분포 면적이 조금 넓어야지, 좁아야지 그 특수한 지역의 환경을 알 수 있다. 반면에 표준화성은요, 얘는 생존기간이 짧아야 돼. 왜 짧아야 돼? 아니, 시기를 구분해야 되니까. 시기를 구분해야지만 짧아야지. 너무 그 현재까지 살고 있으면 제가 나왔는데 이 새끼가 언제 태어난지 언제 시기를 모르니까 얘는 무조건 짧게 고생되면 잠깐 출연해서 뒤져버리던가. 그러면 쟤는 무조건 고생돼. 그러니까 얘는 중생되면 딱 살아서 중생대 말에 얘가 멸종돼갖고 없어지면 이거 중생대 시기 이런 식으로 생존 기간이 짧아야 되고요. 다만 분포 면적은 넓어야 되죠. 좀 특수한 지역에 너무 있었으면 화석이 나올 가능성도 없으니까 조금 우리 아메리카 지역에 전반적으로 분포됐다 이런 식으로 좀 넓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두 개 외우는 게 가장 키포인트 같아요. 외워보려고 현장에서 외워보려고 노력 한번 해봐. 학교 와서 다 배우겠지만 학생들 강조하겠지만 저건 무조건 100%예요. 그래서 시상화성의 일단 활용 목적은요. 시상화성은 누구를 할 수 있다? 주변 환경들의 환경을 알려주는 화성은 시상화성. 그 다음에 얘 조건 시, 길, 좁. 얘는 길게 좁게. 그래서 웬만하면 현재까지 조금 살아있으면 좋고 길게 고사리 아직까지 살아있잖아요. 그렇죠? 길고 좁게. 그 다음에 표준화성은요 좀 빨리 뒤져야 돼. 빨리 뒤지면서 좀 넓은 지역에 분포 있어야지만 얘 고상대 때 화성이구나, 얘 중생대구나 알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쪽 지구학은 이거 외우는 부분을 자꾸 얘기를 해주고 자꾸 외우게 시켜갖고 졸려요. 졸려. 그리고 물리 파트는요, 역학 그때 배우사겠지만 또 어려워. 그쪽은 어려워. 그렇죠? 그리고 화학 파트는 무슨 이렇게 화학식도 있으니까 또 그것도 나름 어려워. 그래서 요거 끝나자마자 요거 할 때가 그나마 행복한 거. 요거는 어려운 건 없어. 그냥 외우게 부담이 되는 거지. 요거 끝나면 산화 반응, 환원 반응이라는 화학 파트가 바로 나와요. 거기는 어려워. 통초에서는 제일 어려운 거 그러니까. 요거 요거 할 때가 그냥 너무 졸리긴 하지만 행복하여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어려운 거 없어. 그냥 이게 누가 살고 얘가 어디고 그것만 외워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 도표 발표예요. 시험들은 도표로 나와요. 무조건 도표로 나와요. 그래서 얘를 A, B 이렇게 놓고 다음 주 A에 대한 설명, 다음 주 B에 대한 설명 이렇게 이 도표로 나와요. 무조건. 다음 주 시상화성의 특징이 아니거든. 그것보다는 이 도표는 무조건 나와요. 얘는 그냥 공개된 거예요. 이걸로 낼 거야. 무조건 학교 선생님도. 됐죠? 그러면 각계의 우리 시상화성의 조건이 어떻게 되죠? 시, 길, 좁. 그렇죠? 얘는 길게 살아야 되고 생존기간이 길어야 되고 그 다음에 분포 면적이 좁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쪽에 있는 게 이거 그대로 나올 거야. 그대로니까 위치는 외워도 돼. 위쪽에 있는 게 뭐? 시상, 화석. 뭘 알려주는 거야? 환경을 알려주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표, 짭, 너. 얘는 기간이 어때야 돼? 짧아야 돼. 얘 위로 갈수록 큰 거죠? 얘 밑으로 짧은 거. 짧으면서 분포 면적은 넓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오른쪽 하단에 위치하는 게 표준화성. 그래서 위치로 외워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상단에 있는 게 뭐다? 시상, 화석. 그 다음에 오른쪽 하단에 있는 게 표준, 화석. 얘는 뭘 알려주는 거야? 시기, 고생대인지 중생대인지 시기를 알려주는 표준화석. 얘는 환경, 바다인지 육지인지 습한지를 알려주는 시상화석. 이거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시상화석의 예, 표준화석의 예, 이래서 우리 지금 요좀 아까 외워달라고 그랬죠. 표준화석은 뭐예요? 시기를 알려주는 거. 그래서 고생대 세 개를 외우고 계셔야 돼요. 무조건. 얘는 어떤 환경인지 모르지만 삼엽충, 갑주어, 완종류. 얘는 고생대 때 살았고요. 중생도를 넘어가기 전에 멸종돼 버렸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뜨면 고생대 생물이구나. 고생대 지역이었구나. 그 다음에 중생대는요. 공룡이 그렇게 잘 나와요. 아모라이트, 그 다음에 공룡, 얘가 중생대.
시기를 알려주는 거. 신생대 좀 잘 나오진 않지만 화폐석, 매머드 얘는 시기를 알려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있는 거는 환경을 알려주는 거. 이거 외우는 게 좀 그래. 어쨌든 뭐 모델은 고사리라도 좀 외워보셔야 돼요. 고사리가 압도적으로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얘는 따뜻해야 되고요. 습하고요. 육지였다는 거. 그쵸? 고사리 좀 육지에 지금도 육지에서 하잖아요. 그거 뜯어갖고 고사리가 제일 많이 들어간 대표적 음식이 뭐죠? 많이 비우면 조금 이렇게 어디? 비빔밥. 이렇게 비빔밥에도 많이 들어가고 무슨 게장에도 많이 들어가는데 게장? 무슨 게장? 육개장에도 많이 들어가고 어쨌든 육지에 살잖아. 고사리 육지에 살잖아. 어쨌든 따뜻하고 습한 육지. 산호요. 얘는 조개 같은 거야. 산호. 조개 같은 건 좀 그래도 바다에 사나요. 그다음에 얘는 조개, 갯벌이나 얕은 바다 여기 사는 거. 그래서 얘는 바다였구나 이렇게. 그래서 이 6개는 외워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요거는 지금 나온 게 이따 나올 텐데 요즘이죠. 육지동물. 그러니까 육지를 나타내는 세 가지가 시험에 엄청 잘 나오거든. 요거는 조금만 외워놓자. 육지. 얘는 공룡, 매머드, 고사리. 이 세 개가 엄청 잘 나와요. 엄청. 공룡, 매머드, 고사리. 이 세 개는 조금 딴 쪽으로 좀 외워보세요. 그러니까 육지를 알려주는 시상화석 중에서 그러니까 제 공룡은 표준화석의 어떤 예도 되지만 시상화석의 예도 된다는 거. 그래서 육지를 알려주는 시험 문제 요 세 개가 제일 많이 나와. 요 세 개만 외워도 상관없어. 그럼 나머지는 그냥 바다 쪽으로 찍어버리면 돼. 나머지는 산호나 조개나 그런 것들은 다 바다 쪽으로 그냥 다 모르겠으면 바다 찍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육지에 압도적으로 시험 나오는 게 뭐야? 공룡, 매머드, 고사리. 그래서 보통 다음 주 육지를 알 수 있는 것은 할 때 이게 거의 다 답이야. 이걸로만 거의 꾸려져. 그래서 이건 단독으로 외워놨으면 좋겠어. 육지는요, 공룡, 매머드 당연히 육지 살았겠죠. 걔네들 물속에 잘 안 살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고사리가 여러 가지 군대에서 들어간다는 거. 그렇구나. 현재까지는 뭐 어려운 건 없죠. 그럼 지금까지 제일 중요한 게 뭐야? 화석이라는 걸 어느 정도 좀 알아야 되고 화석 생성 조건도 조금 눈에 익혀야 되고요. 화석의 종류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환경 시상화석, 그 다음에 시기 표준화석, 그 다음에 그거의 조건들. 그렇죠? 그래서 시길적, 표짬력, 그리고 이 표를 가지고 위에 게 시상, 아래 게 표준, 위에 게 시상, 아래 게 표준을 정확히 외운 다음에 이 도표까지 조금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고생대에는 삼갑완, 고생대에는 삼엽충, 갑종. 왠지 이름이 촌스럽게 생겼잖아. 그렇죠? 그리고 신생대는 왠지 멋있게 생겼잖아. 이름이 조금 이게 신생대처럼 생겼고 얘는 우리 좋아하는 거. 중생 이거는 애들 다 알더라고. 희한하게 중생들은요. 어쨌든요. 그래서 또 그림도 어느 정도 좀 알고 나야 돼. 암모나이트 그림 조금 또 이게 동글동글 이거 그림도 조금 그림되면 반칙인데 그래도 그림 조금 외워놔야 돼요. 암모나이트랑 삼엽충 벌레처럼 생긴 거예요. 벌레. 그렇죠? 외워놔야 돼. 그다음에 얘는 좌우 대칭으로 생겼는데 완종류도 좀 정확히 좌우 대칭이 여기에서 얘하고 얘가 대칭 이렇게 대칭처럼 생겼어. 근데 이거 흑백으로 하면 잘 안 보여. 어쨌든 갑죠. 얘는 물고기. 그렇죠? 그러면 이제 화석을 이용해서 알 수 있는 거. 화석을 이용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목조목 완전해서 나왔더라고. 그러면 제일 먼저 뭐 때문에 시상 화석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다? 지층이 생성된 당시의 환경을 알 수 있다는 거. 그렇죠? 그러면 이제 탐구 자연청 보죠. 보면 얘는 이건 고사리는 따뜻하고 습한 육지를 나오는 거고 조개는 얕은 바다나 갯벌을 뜻하는 건데 지금 보면 생물이 뭘 알려준 거야? 생물은 과거에도 현재와 유사하게 서식했을 것으로 그래 그게 나오면 예전에도 따뜻하고 습한 육지였고 이게 나오면 얘는 예전에 바다나 갯벌인데 그걸 그냥 알려주는 거고 선생님 그게 들어있을 줄 알았거든. 뭐냐면 산에 조개가 발견된다. 그러면 예전에 얘는 얕은 바다였겠구나. 그 내용이 있을 줄 알았더니
그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요 내용이 조금 후반부에 있네. 보면 생물의 서식 환경과 다른 곳에서 화석이 발견되는 경우, 이게 그걸 말하는 거네. 생물의 서식 환경과 바다에서 살았던 애가 갑자기 산에서, 좀 더 명확하게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산에서 발견이 되면 얘가 지각 변동이 있었다는 거. 지각 변동이 있어서 거기다가 융기라고 좀 써놓죠. 제일 많은 게 융기가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물속에 있었던 게 땅이 솟구쳐 올라갔고 산이 돼버려갖고 융기라고 좀 써놓으세요. 그게 아마 있는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죠. 11쪽 들어가자. 오랜만에 과학에서 재밌죠. 그리고 이따 문제 풀 때 잘 배워서 이따 문제 풀 때 조금 잘 맞춰보세요. 2번이요. 요번에 시기요. 시기를 알려준 대표적인 화석을 뭐라고 한다? 표준 화석이라 부르겠다. 그렇구나. 그 다음에 생물의 진화 과정도 알 수 있어요. 생물의 진화 과정. 그러니까 얘를 우리 대표적으로 표준 화석을 가지고 시기별로 이렇게 분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무척추, 처음에 척추가 없는 동물을 먼저 썼네. 무척추 동물에서 척추 동물. 그러면 요거 좀 이렇게 쓰죠. 여기다 어류에다가 최초의, 조금 더 명확하게 최초의 척추 동물. 시험에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최초의 척추 동물이 뭐냐면 어류예요. 그러니까 최초라는 때문에 한 번 더 강조할게요. 동물을 먼저 표현하면 처음에 이제 척추가 가장 동물을 조금 구별하는 가장 그 메인에다가 척추가 없는 것부터 시작해요. 단순한 단세포 성물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척추 이제 동물이 점점 물고기들이 나오면서 양서류, 파천류, 초류, 포류 요 순서까지 요거를 예전에 외우라 그랬는데 요거는 일단 세모로 해놓죠. 나중에 학교에서 요 순서를 외우라 그러면 순서 외우셔야 돼요. 근데 예전엔 많이 강압적으로 외웠는데 요새는 조금 유한 분위기더라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순서까지는 안 나오더라고. 요새는 안 나오더라고. 그 다음에 이것도 조금, 이것도 외우죠. 식물 이거 따로 빼갖고 식물 진화 과정. 이건 참고로 써놓으세요. 나중에 중요하면 나중에 암기 좀 시킬게. 식물 진화 과정. 얘는 제일 처음에 얘는 양치식물. 이게 제 첫 번째 식물이에요. 양치식물. 그 다음에 진화가 되면 얘가 겉시식물. 예전에 완전 있었는데 지금은 빠졌더라고요. 이게 동물만 대표로 써놓고. 그 다음에 속시식물. 이렇게 구분하면 돼요. 쟤는 척추 가지고 구분했다면 얘는 씨 가지고 구분하면 돼요. 그래서 식물의 진화 과정은요. 처음에 양치식물. 그 다음에 단세포, 씨가 없는 거, 겉시식물, 속시식물 이렇게 예전에 완전히 있었는데 현재는 좀 빠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가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과거 대륙의 이동, 과거 대륙의 이동 이것도 나름대로 좀 중요해요. 뭐냐면 화석들을 비교하면서 과거 대륙의 분포를 추론할 수 있다는 거. 조금만 하고 얼른 끊을 거야. 조금만 하고 상정이들 좀 졸립죠. 맞지? 어쩔 수 없어 이쪽이. 그러면 우리 상정이한테 물어볼게. 시상화석은 환경을 알려주는 거야, 시기를 알려주는 거야? 시상 화석. 응. 나 10번은 반복했을 거야. 설명하면서 10번을 떠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졸렸어. 시상화석은요, 환경을 알려주는 거야, 시기를 알려주는 거야? 환경. 그러면 시기를 알려주는 화석은 누구야? 표준 화석. 우와. 그래? 그러면 고생대를 대표적인 시기, 고생대의 대표적인 시기를 알려주는 화석은 누구야? 삼엽충 갑주어. 하나. 파충. 완으로 시작하는데 파충류는 아직 벌써 안 나오고 완으로. 완이요. 완. 족발이라고 하고 완. 완족발. 그렇게 외웠대. 완족류. 그렇게 외웠대. 아니 어차피 개까지 나오는데 완족발이면 뭐 비싼 거 찍으면 되는 거지. 됐죠? 그런 식으로. 그러면 요 대륙 이동까지만 할게요. 대륙 이동까지만. 뭐나지? 요걸 하나 조금 외워놨으면 좋겠어요. 답변이 예전로 잘 나오는데 이상하네. 이게 옛날 이름이라서 발음하기가 그지 같아. 보면 얘를 하나 조금 외워놨으면 좋겠어요.
약간 뭐 발부들이 짧은 게 파충처럼 생겼죠. 메소사우루스, 메소사우루스, 약간 공룡 이름 같기도 하고. 얘는 메소사우루스라는 화석은요, 뭐냐면 예전에는 이 땅들이 이렇게 붙어 있었대. 얘는 지금은 땅이 안 붙어 있죠. 다 떨어져 있죠. 그렇죠? 이렇게 대서양이나 바다 가지고 이렇게 둥둥둥 떨어져 있는데 예전에는 거의 얘가 땅들이 다 붙어 있었대. 얘는 땅들이 다 붙어 있었대. 그래갖고 메소사우루스가 여기 남아메리카 여기도 분포했고 아프리카 여기도 다 분포를 했대. 그렇죠? 근데 지금은 여기 사이가 바다로 대서양으로 쫙 갈라져 있거든. 그러니까 수십 킬로, 수백 킬로가 이게 떨어져 있는데 이 발도 짧은 게 여기를 뭐 이렇게 헤엄쳐서 가지 못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갖고 이게 가장 대표적인 대륙의 이동의 증거래요. 그러니까 요 새끼가 물론 얘도 이파리도 있겠지만 얘가 시험에 제일 잘 나와요. 그래서 요거 이름 조금 그냥 모르면 맥이라고 맥자는 좀 기억해놨으면 좋겠어요. 매로 시작하는 새끼가 발 잡는 놈이 있는데 얘가 다음 그림 딱 주면서 다음의 증거가 뭐냐? 이거는 대륙의 이동을 나타내는 증거다. 그게 바로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요 새끼가 아메리카도 있고 아프리카에 발견되는 이유가 예전에 얘네들이 붙어 있었는데 현재는 이제 떨어져 있으니까 그게 대륙이 이동됐고 얘네들이 헤엄쳐갖고 이거를 갈 길은 절대 만무하다는 거. 그 다음에 요거 하나만 조금만 요거 하나만 외우죠. 여기다가 꺽쇠갖고 판계야. 이따 후반부에 한 번 더 나올 거야. 판계야라고 조금 써보시죠. 글씨도 이상해. 판계야. 뭘 판거 같기도 하고 어쨌든 판계야. 판계가 뭐냐면 지금은 다 떨어져 있어요. 근데 초창기의 대륙은요 이렇게 붙어 있을 때가 있대요. 그렇죠? 그러면 붙어 있을 때가 있는데 이 붙어 있는 이 시절을 뭐라 부르냐면 판계야라고 부르는데 이 붙어있는 이 상황 아니면 붙어있는 이 시기를 뭐라 부르겠다? 그지 같긴 하죠? 판계야. 근데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저 판계야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제3차 멸종이 일어나. 대멸종이 일어나. 우리가 멸종들이 되게 많았어. 그래서 지지세를 구분해서 다 죽고 새로운 애들이 이제 태어나는데 이거는 이따 한번 나오기 지금 구두로만 설명할게요. 구두로만 설명할게. 원래는 대륙이 이렇게 있으면 바다 생물들이 조금 예전에 압도적으로 많았거든. 바다 생물이. 그럼 바다 생물이 어디 사냐면 현주이가 뭔지 알 것 같아. 바다 생물이 물 깊숙이 살 것 같아? 아니면 좀 물 근처 이렇게 살 것 같아? 어디 살 것 같아? 어디 많이 살 것 같아? 아니 걔네들도 호흡을 해야 되니까 물 깊숙이 가면 걔네들 뭐 장비도 없으니까 숨을 다 뒤져버려. 그래서 어디에 가장 많이 사냐면 요 대륙 근처에 많이 살았대. 대륙 근처에 많이 살았대. 미인한테 물어볼게. 미인도 이제 버틸 만큼 다 돼서 이제 마지막 질문하고 얼른 끊을게. 할게요. 다시 물어볼게요. 예전 수상식물, 예전에 바다에 살았던 바다 생물들은요, 물 깊숙이 살았다, 물 근처에 살았다? 오, 어떻게 들었지? 와, 물 근처에 살았대. 얘도 물 근처에 이렇게 평화롭게 잘 살고 있었대. 그런데 이 망할 시간이 흘러 판계야가 발생을 했대요. 판계야가 뭐예요? 대륙들이 합쳐진 거. 대륙들이 이게 하나 대륙을 합쳐버렸대. 이거 너무 크게 하면 좀 헷갈리겠다. 작게 할게요. 얘가 한 개의 대륙으로 옹기종기 합쳐졌대. 그러면 이 바다 생물들은요 어디 산다고? 요 주변에 이렇게 산다고. 맞죠? 그런데 걔네들이 전에는 이렇게 사이좋게 얘 땅이 좀 크겠죠. 너무 크게 돼서 조금 그게 의도들 안 나는데 이렇게 자유롭게 각 대륙에 붙어갖고 평화롭게 많이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살 수 있는 데가 여기도 살고 여기도 살고 저기도 살고 여기 뒤에도 살고 여기도 살고 그랬는데 지금은 살 수 있는 데가 딱 여기밖에 못 살아. 딴 데는 다 숨모시하고 다 뒤져. 그래갖고 이 판계가 벌어지면 서식지가 감소가 돼요. 일단 서식지 딱 여기밖에 못 사니까. 그러면 이제 재수 좋은 새끼들만 살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일로 못 넘어온 애들은 다 그냥 이 땅에 부딪혀서 압사되고 얘네들이랑 합쳐지니까 압사돼갖고 나 바다에 사는데 육지는 자외선 뜨거워 하면 다 지져서 죽고
그렇죠? 그리고 빨리 이게 바다 쪽으로 뒤쪽으로 빠져야 되는데 못 빠진 애들은 그냥 육지에서 그냥 삼해되고 그리고 일단 서식지 감소가 제일 커요. 그러다 보니까 개체수가 감소해요. 감소하다 보니까 멸종까지 가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때 멸종이 많이 일어나요. 근데 좋은 게 아니야. 이 판기아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멸종할 때 1차 멸종, 2차 멸종 하는데 이쪽이 좀 가장 유명한 3차 멸종이라고 해서 좀 이 판기아는 뒤에 한 번 더 나올 거예요. 그래서 판기아가 왠지 좋아 보이는데 우리 서식지 그 생물 입장에서는 좋은 게 절대로 아니에요. 좋은 게 절대로 아니고 얘가 바다 생물들의 서식지를 급격히 감소시키기 때문에 그러면서 멸종하고 조금 이루어지게 되는 상황으로 펼쳐져요. 그래서 우리 지금 너무 힘들어해서 또 오랜만에 과학 진짜 오랜만에 과학습니다. 저는 얼마전까지는 계속 외워 시험 보고 문제 풀어 계속 외워 이러다가 이제 다시 이제 개념이 추가했기 때문에 떠드는데 하필이면 지구과학이야. 하필이면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새끼들 외워 제껴야 돼. 그러니까 졸릴 수밖에 없고 그렇죠? 지금 딱 날씨도 따뜻하고 근데 비는 다 온 것 같아 이제 비 많이 왔었는데 그래갖고 선생님 이제 지구가 겨우 끝났어요. 그래갖고 이제 외울 거는 별로 없는데 산화 환원 들어가서 못 알아듣겠는데요. 저기 뭐가 산화죠? 환원이 뭐죠? 막 이제 그런 상황이 펼쳐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장단이 있는 것 같아요. 차라리 선생님들은 졸리지 않은 것 같아. 어려우면 졸리지도 않아. 그쵸? 어쨌든 좀 쉬자. 고생했어요. 아이고, 잘 놓쳤어. 이 과학을 딴 날에 조금 배치를 해주고 싶어도 다 충돌돼 갖고